안녕하세요, 싱글라이터님들. 얼마 전에 구글 제미나이에서 스토리북이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주제를 얘기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스토리북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제주 귀농 청년의 농장 스토리를 레고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해서 브랜드 북을 거의 1, 2분 안에 만들어 줍니다. 이 기능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토리북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들과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PC에서는 제미나이 사이트, 모바일에서는 제미나이 앱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메뉴에 보면 스토리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안 찾아지시면 잼스 탐색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스토리북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 스토리북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스토리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테스트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아이의 이미지를 붙여놓고 민지라는 아이인데 겁이 많은 아이여서 용기를 주는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림은 수채화 스타일로 만들었고 주인공 이름은 민지고 첨부한 사진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프롬프트를 하면 스토리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파를 그리고 글을 만들어요. 보통 5분 내로는 만들어 주는데요. 만들어진 거를 보시면 책 표지가 나오고 글쓴이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제미나이에 쓰시는 그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이야기나 그림을 제가 원했던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이의 모습도 처음에 첨부했던 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같은 프롬프트로 해서 다른 아이의 이미지를 올렸을 때는 이 아이의 이미지와 또 비슷하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거를 제미나이가 읽어줘요. 본격적으로 활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내 가게에 메뉴북을 만든다거나 행사를 할 때 그 순서를 스토리로 잘 알리는 스토리북을 만든다거나 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햄버거 가게라고 생각하고 햄버거 이미지들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햄버거 집의 메뉴를 홍보하는 메뉴북을 만들고 싶다. 각 메뉴의 특징을 실제로 먹고 싶게 스토리를 담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뷰 컨셉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거든요. 대상은 햄버거 집을 찾는 손님 대상이고 그림 스타일도 어반 스케치 느낌으로 아날로그한 감성이 살아나도록 그려달라고 했고요. 인물은 그냥 그려달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을 그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로 그려달라고 했고요. 글쓴이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 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게의 이름을 넣었고요. 처음과 끝에는 브랜드 가치를 전하는 내용으로 해주고 각 메뉴의 이미지는 첨부한 이미지와 비슷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집의 브랜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메뉴별로 그 특징을 설명을 했어요. 가격까지 같이 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보시면 앞표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 레트로 어반버거 추억과 마트의 이야기 해서 글쓴이도 가게 이름으로 적어줬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를 담아주고 클래식 치즈버거에 대해서 할라피뇨 버거, 베이컨 더블 버거 해서 메뉴의 특징과 추천하는 멘트까지 해가지고 메뉴 스토리북을 만들어줘요. 그림이나 이런 채를 바꾸고 싶으시면 수정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어반 스케치가 아니라 미니멀리스트한 스타일로 그림체를 바꿔주고 햄버거 위주로 그림이 구성이 되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면 아까 전에는 사람이 나왔다면 지금은 햄버거가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림 스타일을 보시면 아까 전하고는 또 확 달라졌죠. 지금은 햄버거 위주로 햄버거가 먹고 싶어지게끔 버거 이름과 가격, 추천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거를 편집 없이 바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스토리북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게 PDF로 변환이 돼. 그리고 인쇄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인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PDF 저장으로 해서 PDF 파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PDF로 저장을 해보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따로 캡처를 받아서 이미지 해상도를 높인 다음에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북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예시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 짓는 브랜드의 스토리를 홍보용 스토리북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실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구성을 해줘요. 브랜드 이름은 햇살 감귤이고 브랜드 컨셉은 정성으로 키운 무농약 감귤이다. 브랜드 스토리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의를 느끼고 제주도로 귀농했다. 귀농해서 그 건강한 감귤을 농사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스토리북 컨셉을 따로 정리를 해서 대상은 누구고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인공은 어떤 사람으로 하고 그림 스타일은 레고 블록 스타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생성을 했는데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주고요. 그림하고 글까지 잘 구성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레고 스타일로 나오니까 이것도 재밌게 브랜드 복으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홍보용 스토리북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위너책 쓰기라는 책 쓰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홍보하는 스토리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위너책 쓰기에 대한 스토리북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컨셉을 알려줍니다. 그림 스타일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달라고 해봤어요. 내용은 7주간의 커리큘럼을 가이드하면서 책 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달라 하고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서 나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코치의 모습이 저랑은 안 닮은 것 같아서 제 프로필 사진을 넣고 수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표지를 만들어주고 코치의 스타일도 뭐 제가 올렸던 사진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요. 스토리도 제가 수정을 원했던 대로 뭐 첫째 주에는 뭘 하고 둘째 주에는 뭘 하고 셋째 주에는 뭘 한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주고요. SNS 홍보물이라거나 이런 걸 만들 때도 활용하기가 좋겠더라고요. 언어 공부를 한다거나 교재를 만들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위한 스토리북을 만들어주는데 이 수준을 지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AI가 이해하는 레벨이 CFR 레벨이라고 해서 A1부터 C2까지의 레벨을 얘기하면 그거를 이해를 하거든요. 초급 단계다. 그러면 A1, A2, 중급 단계다 하면 B1, B2, 그것보다 더 높다 하시면 C1, C2 레벨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A2 레벨의 단어를 선택해서 AI 토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림 스타일은 미니멀리스트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로봇이 나와서 이거는 워드 블록 같은 개념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주고요.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쉬워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글 단어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앞부분은 비슷하게 만들어 줬고요. 아까 전에는 10장 분량이었는데 지금은 2장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뒷부분에 서머리를 해주고요. 단어와 한글 뜻을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스토리북을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민수라는 아이를 데리고 농구, 분수 등을 보여주면서 이차 함수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동화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민수라는 아이를 데리고 하나씩 안내를 하는 그림책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정이나 이런 게 등장해서 민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하는 컨셉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요정이나 새가 날라와서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바꿔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정이 나와서 뽀롱이가 민수를 데리고 안내하는 식으로 동화의 내용을 바꿔줍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책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도 활용을 해보기 좋을 것 같고요. 책을 홍보하는 트레일러 느낌의 스토리북을 만드는 것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최근에 작가님들이랑 낸 책을 서점이나 인스타에 올릴 용도로
스토리북을 만들어 달라고 해봤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이건데 책 소개를 주고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갱년기 여성이 힘들어 하다가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달리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용기를 찾게 돼서 글을 썼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로 구성을 해주는데 꽤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거는 김밥집 창업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인데 이것도 책 소개를 주고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지와 함께 그 스토리북을 잘 만들어 줍니다. 앞으로 책 홍보할 때도 해볼 수 있겠다 싶었고요. PDF나 이런 자료도 잘 인식해 줄까 싶어가지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블로그 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던 자료를 올리고 강의를 요약하면서 퀴즈를 내는 형식의 스토리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강사로는 제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그 강사의 모습은 담게 해주고 강의장을 배경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소미는 강의장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하면서 이 상황을 주고 마케팅을 위한 블로그 글감으로 더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퀴즈를 내주고 그 다음에서 정답은 이거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퀴즈 2 해서 또 문제를 내주고 그리고 정답은 이거고 제가 수업 자료로 올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왜 그게 정답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퀴즈 3에서 제가 해달라고 한 구성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줘요. 강의나 발표를 하실 때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재밌게 구성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창작하는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를 현대판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의 미카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비슷한 구도인데 서울의 한국인 이름으로 바꿔서 만들어줘요. 미카엘이라는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챙겨줬는데 수선을 정말 잘해서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씩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왔던 설정 그대로 하면서도 그 현대판으로 바꿔주는데 이거를 거의 1, 2분 만에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거를 모티브 삼아서 발전시키면서 나만의 스토리북이라거나 쇼츠라거나 이런 걸 만드실 때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활용들을 다 했을 때 아쉬운 게 이거를 PDF로 받는다 해도 화질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작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캔바에서 북카드 겸 인스타 카드 뉴스로 만들려고 작업을 해본 건데요. 그림과 텍스트를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 이미지는 아까 전에 스토리북에서 캡처를 받아서 가지고 와서 올렸는데 지금은 보면 화질이 괜찮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 보이죠. 이거를 캔바에서는 업스케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누르시면 편집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미지 업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이미지 업스케일러 메뉴를 눌러주시면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해상도를 높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업스케일이 다 되는데요. 지금은 해상도가 뭉개져 보이는데 교체를 누르시면 해상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하나씩 업스케일을 시킨 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북카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예전 같으면은 이런 북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각 씬별로 그림을 그리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에 컨셉을 주고 일관성 있게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니까 활용하기가 좋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스토리북을 안내하는 이 사이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구글의 서비스 약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하의 콘텐츠는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즉 귀하의 콘텐츠와 지적 재산권을 귀하가 보유한다. 예를 들어 귀하는 귀하가 작성한 리뷰와 같이 직접 만든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단순 프롬프트만이 아니라 저의 스토리를 같이 녹여내서 프롬프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창작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제가 제 스타일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뭐 디즈니 캐릭터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했다거나 스타일도 비슷하게 지브리 스타일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인간의 의도가 최대한 많이 반영이 돼서 독자적으로 내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구글의 서비스 약관이나 이런 걸 보고서 해석을 한 건데 혹시나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구글 스토리북의 다양한 활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쉬운 게 많이 있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이 안에서 편집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쉬운데 그런데 구글에서 왜 이런 기능을 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 같으면 이런 인물을 가지고 동일한 그림으로 10개 정도의 씬을 생성한다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런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간편해졌고요. 지금 구글이 이미지나 영상 생성에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생태계 안으로 사용자들을 묶고 싶은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반응이 좋으면 스토리 편집 기능이라거나 바로 이 그림에서 짧은 영상으로 변환이 된다거나 이런 기능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발전된 기능이 나오면 한 번 더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은 활용법 있으시면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